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이상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규와 흐름을 이용하여 비지도 이상 탐지를 하는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지도 이상 탐지 그리고 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도 이상 탐지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탐지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테스트 시에 이상이 포함된 데이터를 감지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여기서 로컬리제이션은 단순히 이상이 존재하는지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가 이상한지를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산업, 의료, 제조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이상 탐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정규화 흐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흐름은 확률론적 생성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복잡한 데이터의 분포를 단순한 기존 분포, 보통 정규 분포로 여기는데 정규 분포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데이터 X를 정규 분포 Z로 매핑하는 변환함수 fx를 학습합니다. 정규화 흐름을 이용해서 이상 탐지를 진행하는 연구가 최근 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가능도를 계산하는데 정상 데이터는 높은 가능도, 이상 데이터는 낮은 가능도를 가집니다. 겐이나 VA 같은 생성 모델과 다르게 입력 데이터의 가능도를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 탐지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식을 보면서 정규화 흐름을 어떻게 이상 탐지를 진행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포 PZ를 기준 분포 PU로 변환합니다. 이때 자코비안 행렬 J를 통해서 변환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즉, 데이터를 단순한 분포로 변환하고 그 변환 과정에서 확률 밀도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확률 분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규화 흐름을 활용한 가능도 추정을 진행합니다. 정상 데이터는 학습된 모델에 높은 확률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이상 데이터는 학습된 분포에서 벗어나므로 확률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를 이용해서 특정 임기값 이하의 확률 밀도를 가지는 데이터는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즉, 정규화 흐름을 활용하면 특정 데이터 포인트의 확률 밀도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정규화 흐름을 학습을 시키고 학습 과정에서 변환 함수를 최적화해서 정상 데이터의 확률 밀도를 정확하게 추정을 합니다. 이 변환 함수가 학습이 되면 새로운 샘플의 확률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학습된 변환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계산된 확률 밀도가 특정 이계값보다 작으면 이상값으로 판단합니다. 즉, 모델이 학습한 정상 데이터의 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샘플은 이상값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Cflow AD라는 논문입니다. WACV 2022에 억셉된 논문으로 정규화 흐름을 이용해서 비지도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우선 이 Cflow AD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CNN을 활용한 특징 추출과 마할라노비스 거리 기반 이상 탐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존 이상 탐지 모델은 CNN을 활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후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기반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페딤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마할라노비스 거리란 이 특정 데이터 포인트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가우시안 분포 내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상 데이터에서 평균과 공분산을 추정을 한 후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말라노비스 거리를 기준으로 분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던 이 기존 방법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 탐지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정상 데이터의 정확한 분포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정규화 흐름 기반의 접근 방식입니다. 정규화 흐름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 일반적인 데이터 분포를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말라노비스 거리 방법을 사용한 모델,
예를 들어 패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 논문, 이 Cflow AD는 이 정규화 흐름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포를 직접 정규 분포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지 않아도 더 정확한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정규화 흐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정규화 흐름 모델을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한 방법인데, 기존 정규화 흐름 모델들은 각 특징 벡터가, CNN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가 이미지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 공간 정보를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정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간 정보를 반영하는 조건부 정규화 흐름, 이게 이제 조건부 정규화 흐름인데,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 Cflow AD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Cflow AD의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flow AD는 매우 간단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코더는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러 층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는데 이를 다중 스케일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이 로컬 정보와 글로벌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양한 크기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을 합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바로 전에 말한 이 조건부 정규화 흐름 방법인데, 이 각 픽셀 패치에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벡터를 생성을 해서 정규화 흐름 중간 계층에 추가 입력 값으로 패치에 붙여서 제공을 합니다. 즉 Cflow는 이 특징 벡터 Z뿐 아니라 해당 벡터가 이 이미지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보를 함께 사용을 해서 가능도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한 다음에 이제 디코더로 특징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특징 벡터를 이제 정규화 흐름 모델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하고, 이때 이제 각 다중 스케일 피라미드 수준에서 이게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며 다양한 크기의 이상을 탐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됩니다. 그리고 각 계층은 이 완전 연결층을 포함을 합니다. Cflow AD의 이 정상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서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Cflow AD는 최대 가능도 기반의 학습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모델이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손실함수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살펴보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이 학습하는 이 분포와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 사이를 이 KL 발산을 통해서 이 최소화하는 그런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벡터와 그 다음에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야코비안 행정식을 이용을 해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합니다. 이 정규화 흐름이 정상 데이터의 손실 함수가 점점 작아질수록 정규화 흐름이 정상 데이터의 특징 벡터 Z를 점점 더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Cflow AD의 인퍼런스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상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으니 이제 다음은 인퍼런스 과정인데,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 탐지를 할 대상을 입력을 받아서 각 픽셀이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서 학습된 Cflow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각 픽셀의 가능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상 점수로 변환을 합니다. 이제 위 수식은 이 로그 가능도 계산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능도를 이제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해서 정규화를 하고, 각 픽셀에 대해서 가능도를 확률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상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각 스케일에서 가장 큰 가능도 값이랑 그리고 모든 가능도 값을 빼서 이상 점수 S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다중 스케일 맵에서 각각 추출된 가능도를 합쳐서 최종 이상 점수 맵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 점수 맵을 업샘플링을 해서 이 실제 이미지 크기로 업샘플링을 해서 이미지에서 이상이 발생한 위치를 정확하게 시각화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디텍션과 로컬리제이션까지 시각화가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구한 이 이상 점수 맵에서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부분이 이상인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임계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계값을 설정을 합니다. 먼저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상 점수 분포를 분석을 하는데 이때 이 F1 스코어 최적화 기반으로 해서 임계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 각 데이터의 이상 점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의 F1 스코어를 최대하는 임계값 타우를 선택을 하고 이 값을 최적의 분리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성능을 하기 위해서 이 F1 스코어를 기반으로 임계값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F1 스코어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라벨 이상 데이터에 대한 라벨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제 현업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이상 라벨이 없는 이 실제 공정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임계값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라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공정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퍼센타일이나 그러니까 25%, 75% 이런 퍼센타일이나 아니면 좀 휴리스틱한 방법 또는 그 클러스터링 같은 방법으로 임계값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인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C플로우 AD의 이 속도나 이 복잡도 측면에서 다른 기존 모델들과 비교를 진행을 한 것인데 모든 모델은 이제 다 동일하게 기존 모델들은 다중 스케일 피라미드 풀링 구조를 사용하지만 이제 후처리 방식에 따라서 복잡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처리 방식은 이제 뭐 말라노비스를 사용하던지 KN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저희 C플로우 AD 방법처럼 정규화 흐름을 사용하던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먼저 이 스페이드라는 기존 방법은 KNN을 사용해서 모든 테스트 샘플이 훈련 데이터의 특징 벡터와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계산량이 높고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 패딤이라는 방법은 훈련 중에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미리 계산을 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은 계산량이 낮지만 이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해서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C플로우는 이 정교화 흐름 기반 다중 스케일 디코더를 학습을 하고 각 테스트 샘플의 로그 가능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상량이 적고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낮고 이 CNN과 동일한 수준의 계산량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MVTech AD 산업용 계란탄지 데이터셋과 STC 감시 카메라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때 메트릭은 AUROC와 AUPRO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은 패딤, 스페이드, 그리고 컷 페이스트라는 이 기존 방법들과 비교를 했고 하이퍼 파라미터 하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AUROC는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하고 0.5에 가까울수록 무작위 예측을 의미하는 지표이며 AUPRO는 픽셀 수준의 이상 탐지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자극 영역의 이상까지 균형 있게 탐지하는지를 측정하는 매트릭입니다. 이 논문은 우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플로우 모델의 이 설계 요소가 실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이고 이 5가지 이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와 그 백본을 어떤 것을 썼는지와 그다음에 그 조건부 흐름,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한 효과와 이제 정교화 흐름의 커플링 레이어, 정교화 흐름을 얼마나 진행하는지 커플링 레이어와 그다음에 다중 스케일 풀링 레이어 개수 해가지고 이 총 5개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해상도인데 이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해상도가 클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 MV텍에서 일부 클래스에서는 좀 더 낮은 해상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별로 최적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맞게 최적 해상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백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부 정교화 흐름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지정해 주는 것이 그 안 해주는 것보다 평균 0.5%포인트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커플링 레이어, 그러니까 정교화 흐름 모델에서 데이터를 정교화 분포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층이
늘면 늘수록 AUROC가 평균 0.15%포인트 증가한다고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중 스케일 풀링 레이어 개수는 이 두 개보다 세 개를 사용을 할 때 AUROC가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 특징 맵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더 넓은 스케일을 포함해서 더 정밀한 공간적 의미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지표, 정량적, 정성적 이 비교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면, 이 MV텍에서 C플로우가 기존 모델들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STC 데이터셋에서도 이 SOTA 대비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제일 위에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 이상 점수 맵이고, 그 다음에 실제 예측한 이상 영역인데, 이 자세히 보면 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매우 유사하게 나왔으며 높은 정밀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C플로우 AD의 컨클루전을 설명드리면, C플로우 AD는 기존 생성 모델이 할 수 없었던 정확한 데이터 가능도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 다별량 가우시안 기반 거리 모델과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증명했으며, 비지도 이상 탐지 모델과 더 빠르고 비지도 이상 탐지 기존 모델보다 더 빠르고 모델 크기도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V텍과 STC 데이터셋에서 새로운 소타 성능을 기록을 했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모델 최적화를 수행을 하며 이 실제 적용이 가능한 구조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C플로우 AD는 정확한 간도 추정, 빠른 속도, 작은 모델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강력한 비지도 이상 탐지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논문인 Fast Flow,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 via 2D Normalizing Flow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ast Flow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ast Flow는 앞서 설명한 C플로우 AD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CNN 기반 특징 수출기를 사용을 하고 정교화 흐름을 이용해서 이상 탐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Fast Flow에서 언급하는 기존 정교화 흐름 기반 이상 탐지 연구의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Fast Flow는 DeepNet과 C플로우 AD, 앞서 설명한 C플로우 AD에 대해서 한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논모두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정상 데이터 분포를 모델링하고 이상 데이터를 탐지를 했으나, 이 특징 맵을 1D 벡터로 그러니까 플래티닝 한 다음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C플로우 AD는 앞서 그 조건부 정교화 흐름 포지셔널 인코딩을 활용을 해서 공간 정보를 반영을 했지만,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위치 정보를 간접적으로 이제 마킹을 하는 학습하는 방식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2D 공간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서 그 한계점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패스트 플로우는 기존 노멀라이징 플로우 기반 이상 탐지 모델들이 갖고 있던 공간 정보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2D 정교화 흐름 기법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을 합니다. 패스트 플로우도 이제 앞선 C플로우 AD와 동일을 하게 백본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고차원 특징을 표준 정교 분포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똑같이 앞서 설명한 대로 기본 메커니즘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이 각 채널에 2D 확률 분포를 합산을 해서 최종 확률 맵을 생성을 하고, 이 입력 이미지 해상도에 맞게 보관을 사용을 해서 업샘플링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C플로우 AD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커플링 레이어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C플로우 AD도 물론 커플링 레이어를 쓰긴 썼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패스트 플로우에서는 이 입력 값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제 한 부분만 학습 가능한 변환을 적용한 후 다시 컨캣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과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각각 이 입력 값에 곱해지고 더해지는 변환값이며 두 값 모두 신경망에서 학습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력값 y를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조이고, 이제 이 신경망은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정교분포로 변환을 하고 이제 CNN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대로 플로우 모델과 패스트 플로우의 차이점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패스트 플로우의 익스페리먼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플로우 AD와 거의 비슷한 방식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MVTech AD와 그리고 BTAD 그리고 사이파10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AU ROC와 그 다음에 C플로우 AD는 AU PRO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픽셀 레벨 AU ROC를 사용을 했고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잡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C플로우보다 약 1.5배 빠르고 그 다음에 패치코어라는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10배 빠른 이 추론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 연산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 패스트 플로우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모델 크기도 C플로우보다 이 작은 모델임을 패스트 플로우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성능 비교인데 이제 이게 MVTech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이고 이제 이게 BTAD, 그다음 여기가 사이파10 데이터셋을 통한 비교인데 먼저 MVTech 먼저 보면 이제 이미지 수준 AUROC에서 이제 90.4%, 픽셀 수준 AUROC에서 98.5%로 이제 기존 소타 모델들보다 높은 이상 탐지를 보였고 이제 픽셀 수준에서는 C플로우가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0.01%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이제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다음 BTAD에서는 이제 픽셀 수준에서 가장 최고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이파10에서는 기존 비교 모델들보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AUROC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파10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상 데이터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9개의 카테고리를 정상으로 간주를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각 클래스마다 이제 개별적인 이상 탐지 모델을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 커플링 레이어 내부에서 이제 2D 컨볼루션 커널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컨볼루션 커널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x1, 3x3과 그러니까 이 3x1은 3x3과 1x1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이제 3x3은 이제 3x3만을 사용을 해서 커플링 레이어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큰 백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고 이제 작은 백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x3 컨볼루션 레이어만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상탐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실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이고 실제 이상이 존재하는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이제 그 결과를 지금 거의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해서 히트맵이 로컬리제이션 히트맵이 제대로 이상을 잡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플로우는 비지도 이상 탐지 및 로컬리제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2D 정교화 흐름 모델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탐지한 모델이고 위치 정보를 이제 손실하지 않는 2D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역 지역 정보를 탐지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이고 이제 다양한 백본 모델을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정확도와 추론 속도 모두 매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